맛있는 밥을 짓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도정을 바로 해서 밥을 짓죠. 물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물 수위가 밥맛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죠. 제가 기본적으로 음식을 했던 베이스는 저희 할머니예요. 특별하게 뭐를 재료를 쓰거나 그런 저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농사진 거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선한 자체가 주는 맛. 그래서 큰 양념을 넣지 않더라도 고기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가 만드는 음식이 그냥 고유 맛 만들어내기입니다. 여기 오시는 고객들에게 40분 이상 식사를 하고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래 씹어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성분까지도 다 흡수할 수가 있겠죠. 천천히 꼭 씹어 드시면 발효가 됩니다. 발효냐 배냐죠. 그냥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들이랑 그냥 일반 식당 가서 먹을 때는 뭐 빠르면 5분, 뭐 10분 이렇게 먹었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래도 30분, 40분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니까 속이 일단 편해지고요. 그리고 한 오후, 보통이면 오후 4시 정도에는 배가 고픈데 그 든든함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편해져서 그런지 화도 덜 나고 많은 좋은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기를 참 좋아했는데 여기 와서 채식을 하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인다는 인사들을 많이 듣고. 아랍 사람이라는 자체는 자기를 벗어난 다른 사물과의 어떤 접합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와 우주와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대로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는 것, 그게 아랍 사람 식사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 드신 거예요? 제발 좀 놔요, 젓가락이. 매일 이렇게 요리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기쁨이죠. 힘들기는 그냥 어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어떤 다른 직업보다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음식은 그날이나 아니면 하루 뒤면 그 효과가 바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현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현미밥 카페라고 이름도 지으셨는데, 예, 왜 현미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일단 현미가 거의 완전 식품입니다. 거의 어떤 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현미 어떤 이 과피를 벗겨낸 흰쌀하고 현미하고는 일단 영양적으로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식이섬유 문제예요. 식이섬유. 현미 안에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많은 유익한 일을 하고, 오늘날 제 6대 영양소로도 불려지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백미가 가지고 있는 영양 고스란히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너 500원 주술래, 1000원 주술래 그러면 둘 다 주는 게 맞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제 몸에 유익한 성분도 먹고 안에 있는 알맹이도 먹는 게 맞죠. 그러니까 현미에 식이섬유가 많다고 하셨는데, 식이섬유가 어떤 좋은 작용을 하나요? 첫 번째,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찌고, 그다음에 혈당을 높이고 하는 이제 당이나 지방 자체를 흡착을 해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혈당을 막아낼 수 있고, 고지혈을 막아낼 수 있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식이섬유가 해내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현미밥 먹을 때 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현미밥을 오래 씹어 먹으면 현미 안에 들어있는 충분한 영양을 다 흡수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충 씹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투자를 해놓고 다 뽑아 먹으려면 그거를 세심하게 다 챙기면 그걸 다 챙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미밥도 제대로 씹어 먹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성분까지도 다 이렇게 흡수해서 먹으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현미알 하나와 나라는 자체를 1대1로 등치시켜 놓고 같은 생명체라고 어떤 간주하시고 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나에게 집어넣으려면 벽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벽을 없애는 일이 힘든 일이고,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40분 정도 한 끼를 식사를 하신다면 그 벽을 없애면서 현미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영양소, 유용한 영양소를 다 섭취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여기 오시는 고객들에게 처음 오시면 막 싸워가면서 40분 이상 식사를 하고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들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냥 아니 식당이 회전율이지 무슨, 저희는 회전율이 아니고 고객의 건강력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들 그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겠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방법이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방법을. 처음에 이제 밥을 자기 습관대로 그냥 씹으면 그냥 꿀꺽 삼켜집니다. 그런데 그 맛을 하나하나 음미를 해 간다면 그 40분의 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냥.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람이 몰입을 하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밥을 빨리 먹는다는 얘기는 현재에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이것저것 막 생각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내 몸은 여기 있고 분리가 된 대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자기 어떤 식습관 쭉 해왔던 대로 젖어서 밥을 꿀꺽 삼키는데, 얼른 정신 차리고 뭘 하시는지, 당신은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일러줘 가면서 씹게 하죠. 그럼 이제 한 5분, 10분 만에 드실 분 그냥 한 20분, 15분, 20분까지는 처음에 그냥 이렇게 늘려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분에서 25분 정도까지만 넘기면 40분까지는 거의 문제없이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씹어오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현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를 거의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몸 안을 청소할 수 있는 어떤 식이섬유라는 보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과식을 하기 쉬운데, 그렇죠. 보통 여기 손님들이 제공되는 현미밥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오래 씹어 먹으면 그걸로 만족들을 하시나요? 네네.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포만감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섭취량인데 포만감과 섭취량의 언밸런스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못 느끼니까 밥을 빨리 먹다 보면 포만감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먹게 돼요. 과식을 하면 일단 위가 늘어납니다. 위가 늘어나면 당연히 어떤 소화가 덜 되겠죠. 위 벽이 얇아지는데 연동 운동을 해도 그 힘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소화력 자체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 늘어난 위만큼을 채워야 만족된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어떤 악순환 자체가 걸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밥을 씹어 드신다면 충분히 씹어 드시면 우리가 전분이 침 안에 있는 효소하고 결합이 돼서 메가당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메가당 상태로만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삼켜도 당이 흡수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이 금방 채워져요. 혈당이 금방 채워지면 이렇게 만복감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복감이 만들어지는데 밥을 더 먹고 싶어도 배가 부른데 더 먹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천천히 드시면 우리가 이제 포만정추가 딱 자극이 돼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하거나 배부르구나 그냥. 그래서 적게 먹는 것도 아니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에 맞게 어떤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씹어 먹는 게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소화된다는 게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 작아지게 만드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물리력으로 이빨이나 위나 이제 그런 운동, 저작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작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작게 못 만드는데 이제 효소에서 분해시켜서 이제 그게 더 작아지죠.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효소가 충분히 거기에 제대로 뿌려지려면 천천히 먹어서 잘 부셔놔야죠, 일단. 한 끼 밥을 만일에 20분 안쪽에서 식사를 하시게 된다면 그 음식은 거의 다 부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부패. 예. 40분 이상 넘어가면 발효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싼 돈 주고 굉장히 좋은 쌀과 좋은 식자재를 사서 먹습니다, 그냥. 근데 그걸 씹어서 충분히 그 안에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잘 일어나면 이게 부패가 아니라 발효가 돼요. 그런데 이걸 덜 씹어 놓으면 어설프게 그 안에 있는 나쁜 균들, 그 음식 자체 내에서 말 그대로 음식이 썩는 거죠. 배수에서. 그렇죠. 36도 정도 되는 날씨에 우리가 대충 씹어놓은 음식을 바깥에 뱉어놓으면 금방 알아요. 뱉어놓으면 상하겠죠. 굉장히 한 2시간 있다 보면 고약한 냄새 날걸요. 이건 부패가 된 거죠. 어떤 그런 일을 매일 만드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걸 만일에 잘 씹어놨으면 그렇게 막 부패가 되는 게 아니고 사가요, 음식이. 달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체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음식을 먹고 나서 졸립다. 보통 식곤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곤증 발생률이 부패입니다. 가스가 발생이 돼서 뇌로 산소가 못 가서 나른해서 계속 하품하고 졸린 것입니다. 주범이 가스입니다. 근데 씹어 드시면 금방 없어져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해보세요. 식곤증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씹어 드시면 식곤증이 없어집니다. 음식은 반드시 씹어 드셔야 돼요. 충분히. 현미식하기 이전에는 제가 안경을 3개를 썼었어요. 지금은 뭐 공부할 때랑 운전할 때 빼고는 안경을 안 써요. 피가 맑아지고 혈액이 가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좋아져요. 현미의 부작용은 씹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씹지 않아서 재반 발생되는 문제. 그런데 식이섬유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그냥 걸레 내지는 청소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쫙 펴져야 안에 흡착을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덜 씹으면 이게 직조가 안 된 거죠. 지금 굉장히 빨리 드신 거야, 지금. 네. 제발 좀 놔요, 젓가락. 봐봐, 똑같이 밥퍼갖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도 밥이라도 씹고 있었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훨씬 밥이 더 많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덜 씹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음식을 빨리 드신다는 얘기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음식을 빨리 드신다는 얘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꼭꼭 씹어 먹다 보면 진짜 고마움 알거든요. 그걸로 허기 달래졌고, 그걸로 내 병이 빨리 낫고, 등등. 그러니까 뭘로 고친 거예요? 음식으로 고쳤으니까 그 음식의 고마움을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의 고마움을 모르죠. 빨리 먹어서 그래. 명상하는 것 같은데. 원래 좀 이게 사실은 명상 식사법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서 이 음식의 맛에 깨어있는 식사법을 알아차림의 식사법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던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명상이 뭐 자기 머릿속을 뭐 명쾌하게 만드는 게 명상일까요? 아니거든요.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명상은 아는 것이라는 거죠. 뭘 알아요? 자기가 앉아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아서 숨을 쉰다면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으로 뭘 하고 있는지 자기의 행위 자체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명상이라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를 해요? 밥을 먹잖아요. 이게 밥을 먹는 걸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음식의 빛깔이나 향이나 맛이나 그다음에 그 미세한 그런 차이들 그런 저기를 자기 감각으로 느껴내서 이것은 아하 이런 향이었구나 이런 맛이었구나 그런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카메라로 찍는데 이게 사실은 한 장면이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빨리 보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움직임으로 보일 뿐인 것이지. 우리가 똑같아요. 감각을 깨우면 이거를 다르다는 걸 알아요. 처음에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느낌과 배를 씹었어요. 씹어서 좀 으깨져서 침하고 섞였을 때의 그 맛은 다른 맛이겠죠. 그럼 다른 스틸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딱 봐요. 딱 지금 그 느낌, 혀에 단 느낌 씹어보세요. 지금 그 혀에 단 느낌을 뇌에다가 아 이거는 딱 들깨 맛과 무슨 맛 딱 이런 맛이네라고 뇌에다 딱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또 현재 아까 그것과 지금 그 맛을 느껴보세요. 같은 맛이에요? 다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두 개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 가보세요. 그냥. 계속 느껴보세요. 그냥. 그 사이에 두 개만 존재했는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점점 애초에 접했던 맛은 없어져요. 그 한 장면. 네, 그거를 이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는데 그거를 이게 무슨 맛인지 이제 내가 이제 느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감각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스틸이 만들어지겠죠. 좀 무디면 조금 덜. 그리고 이게 스틸이 많을수록 뇌는 계속 새로운 형태가 들어온 거니까. 이제 우리가 여행 가잖아요. 여행을 왜 갈까요?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그렇죠. 새로운 자극 때문에. 그럼 음식 먹을 때 그 자극이 새로운 자극이에요. 내가 맛 자체가 틀리니까. 여행 가서 새로운 거 느낀 거와 두뇌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면 뭔가 이렇게 막 뭐가 트인 것 같아요. 개운해요. 프레시해져요. 그거를 밥 먹으면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여행을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계속 몸이 맑아지고 의식이 깨어 있으면 굉장히 섬세한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바람이 별로 안 부는데도 팔 이렇게 뻗으면 미세하게 흐르는 바람이나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오늘 바람이 없네 하는데도 그 움직임 상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음식을 잘 먹고 그 순간순간 이렇게 감지하는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스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명상 식사법이다 그런 거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음식과 이렇게 제대로 온전하게 만나는 그런 식사법을 위해서 뭔가 조언해 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몰입된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몰입된 느낌. 예를 들어서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 갑돌이가 갑순이 손잡고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카드값 어떡하지? 그럼 둘 다 불행하잖아요.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딴 생각을 한다 치면 그와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갑순이하고 사랑할 때는 갑순이한테 몰입이 되면 갑순이 생각밖에 안 나요.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거 먹으면 걔 생각밖에 안 나고 그게 그대로 느껴지는데 그 일 하라는 거죠. 그런 일. 그러면 이제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몰입됐을 때 갑돌이만 기쁠까요? 갑순이도 기쁘고, 음식을 몰입해서 먹으면 음식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행복해지면 삶이 어떻게 달라져? 음식을 통해서 행복해졌는데 다른 친구 만나면 누구 만난다고 그런 일이 안 되겠어요? 사람은 무슨 뭐 별별 형태의 다 피드백이 있는데 훨씬 더 좋은 관계, 깊은 관계, 공감력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음식과 관계를 잘 맺으면 인간관계도 그렇죠. 사람도 내가 이 사람한테 같이 그런 걸 만들려면 몰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집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있을 때 이 사람하고만 그 몰입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집착은 내가 딴 데 갔어도 막 그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집착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을 때는 최선 다해서 이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 나누고 막 공감력 있게 이렇게 활동과 얘기 나누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둘 다 기쁘다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이제 몰입이 돼서 음식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음식도 기쁘고, 나도 기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얻은 테크닉을 그 다음에 사람한테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한테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돌한테도 그대로 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에 다 그렇게 그 순간순간 몰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운전할 때도 몰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밟은 줄 알고 이만큼 밟았더니 바퀴가 이만큼 굴러가네. 그 자체를 알고. 그런 생활이 된다면 내가 어디 들이받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제 그런 생활이 만들어진답니다. 음식을 씹어먹는 자체는 그냥 씹어먹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바뀌는 혁명적인 일이에요.